예, 안녕하세요. 백억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자, 금일은 다세대 빌라 경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경매로, 공매로 취득하는 방법과 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지금 공인중개사고 또 부동산의 투자자로서 자, 경매, 공매로 취득하는 방법과 부동산 중개로 취득하는 방법을 두루두루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경매를 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세대 그 빌라 경매를 받는 건 좋겠지만 자, 애물단지는 받지 말자. 어떤 애물단지, 다세대라든가 빌라 이렇게 살펴보시면 여기 지금 다세대고 연립이고 지금 빌라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랫부분 한번 보세요. 그랬을 때 이제 반지하 또는 지하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물건들을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면 자산상 손실이 클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경매에 소액으로 뭔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다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경매학원에 등록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소액으로 이러한 반지하 주택들을 굉장히 많이들 이렇게 낙찰을 받으시는데 좋아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매매가 잘 안 되거든요. 거래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막상 받고 나면 수익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애물단지 거래가 안 돼요. 거의. 왜 그러냐면 제가 중개로도요 지금 하고 있지만 반지하 거래 거의 안 됩니다. 이쪽에도 지금 현재 그 반지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거래 잘 안 돼요. 그리고 가격이요 굉장히 쌉니다. 근데 지금 주변에도 경매 물건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감정가가 왜 이렇게 비싸게 나온 거야? 근데 그 감정가에 자, 뭐 20%가 떨어져도 30%가 떨어져도 비싼 것 같아요. 40%가 떨어져도. 자, 그래서 자, 무조건 감정가보다 싸게 낙찰받으면 뭔가 기쁨에 젖어서 환호를 지르고 또는 막 웃음이 그러니까 멈추지는 않는데 그거 잠시라는 거, 잠깐뿐이라는 거. 분명히 나중에 애물단지로서 고민밖에 안 돼요, 고민.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빌라 경매에 이제 특히 반지하, 지하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요, 좌측이든 우측이든 정면에 보이는 주택들 밑으로요, 반지하가 있어요. 반지하, 여기 반지하. 자, 이런 반지하가 있는데 여러분들 골목 되게 협소하죠. 이런 지역들 정말 누가 살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살까? 어떤 소득계층이 살까? 그리고 과연 이 주택에 자, 임대차는 과연 얼마나 나올까? 그리고 또는 이런 주택이 거래가 과연 잘 될까? 가격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중개로 사는 게 오히려 더 쌀 때도 있고요. 웬만하면 이런 물건 쳐다보지도 마세요. 소액 투자, 소액 투자 하는데, 자, 소액 투자 하다가요, 제일 날려먹기 좋은 게 소액 투자예요. 특히나 경매로 이런 반지하 또는 지하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반지하라든가 이제 지하를 경매로서 취득하는 자, 목적 중에 하나가 제가 실제로 해보면 재개발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뭔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거나 아니면 조합 설립이 됐거나 사업시행인가가 나온 그러한 지역에 자, 반지하든 지하든 다세대 빌라 연립주택을 이렇게 취득을 하는 건데 그냥 수액투자 여기 주택가가 굉장히 오래됐고 낡았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여러분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또는 정비구역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비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멘토에 의해서 취득을 하시는데 나중에 분명히 한번 거래해 보세요. 정말 안 팔려요. 정말 정말 안 팔리기 때문에 경매를 하시더라도 지금 현재 배우고 있더라도요. 특히 우리가 인천이라든가 또는 부천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수원 그리고 또 이제 강북 3구 있죠. 강북에 자 3구 이쪽 지역에 학원을 다니든 아니면 경매 카페를 들어서 3, 3, 5 모여가지고 임장이라는 것도 많이 가고요. 또 이쪽 물건들을 많이 소개를 해줘요. 왜? 이쪽에 반지하라든가 지하들 자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주택들을 내가 과연 저렴하게 취득해서 자 다른 제3자한테 자 매도를 하기가 쉬우냐 쉽냐 어렵냐 쉽지 않다 어렵다 가격은 제대로 받을 수 있냐 가격 받기 어렵다 그런 점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인천이나 부천 같은 경우에는 경매의 성지라고 보시면 돼요. 성지. 저 지방 부산이든 제주도든 광주든 예, 대전이든 대구든 자, 경매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예, 들어오시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인천이에요. 인천이 물건 제일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가격도 가장 저렴하고요.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경매 물건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물건이 제대로 된 게 없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일대에 자, 소액으로 덤볐다가 소액 다 까먹고 나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 광명시 일대에 나와 있는 빌라가 하나 경매가 나왔는데 반지하더라고요. 반지하. 예, 반지하. 예, 그랬을 때 지금 왼쪽에 보시면 B02로 되어 있고, 자, 법원에서 뭐 하나 붙이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지역, 여기가 1층일 거고요. 여기가 지금 반지하라고 보시면 돼요. 반지하. 근데 반지하인데 지금 이러한 주택들이 거래가 잘 되느냐? 실제로 제가 중개업소를 하고 있지만 물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중개에. 그렇지만 거래가 거의 안 되고요. 집주인들 가끔 가다 와서 그래요. 1,000만원 내릴게요. 2,000만원 내릴게요. 사모님, 사장님, 거래 좀 힘들겠는데요. 지하, 반지하 좀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여기 왜 사셨어요? 그랬더니 누가 재개발이 된다 그래서 샀대요. 근데 재개발 지역 안 되잖아요. 이쪽 물건 있는 데가 지금 재개발 지역이 안 돼요. 왜? 해제가 됐거든요. 해제? 근데 지금 요분이 사신 가격보다 굉장히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거래 자체가 안 돼요. 거래 자체가. 그러면 뭐예요? 소액으로 투자하셨던, 자, 전세 끼고 갭으로 투자하셨던, 또는 월세 수익률을 보고, 자, 투자하셨던 분들, 예, 자산의 손실이 불가피한 거죠. 예. 그래서 이쪽 지역의 일대의 물건을 보시면 지금 매각물건 명세서 한번 경매 교육도 한번 해볼게요. 잠깐.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잘 살피셔야 되는데, 자, 점유자, 예, 점유자인데요. 김모모 씨가 지금 그 임차인으로서 살고 있고요. 주거 임차인으로서. 그리고 임대차는 2013년도부터 예, 계속 여기에서 거주를 하셨고 보증금 1,500에 월차임 35만원, 그리고 전입신고일은 2013년 11월 25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정일자 굉장히 세입자는 중요하잖아요. 확정일자는 뭐냐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예, 나타내는 날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2013년 11월 22일 날 예, 확정일자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자,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배당 요구 2018년 3월 14일 날 예, 하셨어요. 근데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고 있습니다. 종기 2018년 5월 28일. 근데 이분은 2018년 3월에 했기 때문에 자,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자, 배당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예, 이분은 예, 순차에 의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 집행관이 그 현황조사라는 걸 가요. 현황조사. 그래서 현황조사 갔을 때 지하층 1호고요. 그리고 그 임차인은 별지에 자, 임대차 관계 조사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김모모 씨가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고 전입일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목적물에 대해서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무죄로 소유자,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대부분 소유자, 점유자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예, 한번 가보시면 불빛이 켜져 있는지 또는 켜져 있다면 가서 벨 누르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경매도 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자,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어디 가요? 발행관서에 가서 자,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자, 확인하면 자, 이러한 임대차 관계의 내역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김모모 씨가 임차인으로 있기 때문에 예, 임차인으로서 등재를 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현황이에요. 근데 세대 현관문에는 B015라고 자,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목록, 부동산에 우리 표시라는 게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보면. 그 표시에 보면 지하층 1호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건 표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하자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벽면에 97-12로 되어 있고요. 공동 현관문에는 97-11로 되어 있답니다. 근데 부동산 표시에는 97-11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예, 크게 표시에 관한 부분인데 예, 크게 하자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에 빨간색으로 1억 5,3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주택의 특성이 반지하잖아요. 반지하. 예. 지금 제가 이쪽에서 중개업소를 하고 있고 재개발 물건을 이제 그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 지역에 보시면은 이 해당 이 물건지의 주소는 예, 재개발이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되다 보니까 주택도 노후화 됐고요. 노후화. 예. 그 다음에 자 해제가 됐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어요. 뭔가 그리고 이제 반지하라는 특성 예,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거래가 잘 안 된다. 예, 거래가 안 되고 자 1억 5,300이라고 나와 있지만 감정평가 금액이요. 실제로 저희 지금 업소 강명 일대 그 반지하 같은 경우에 자 1억 원 미만의 주택도 있고요. 1억 정도의 그 반지하 주택들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1억 5,300만 원 감정평가 금액 굉장히 많이 나온 거고요. 이 가격을 신뢰하고 입찰에 참여하신다면 참 곤란한 일이 발생이 되겠죠. 낙찰 받으신 분. 그래서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보통 1회 또는 2회 심지어는 3회 예, 유찰되어서 예, 그 낙찰을 받는 경우가 그러니까 대다수의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땐 1억 5,300 정말 과도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유는 그거예요. 이 감정평가라는 게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나오는 감정가하고요. 이렇게 경매의 감정평가 금액을 이렇게 받아보면 평가하는 그러니까 자체가 좀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목적 자체가. 이거는 채무를 갚기 위한 뭔가 자산 처분을 해서 그러니까 자산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뭔가 감정평가가 된다라는 거 그런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 1억 5,300만 원인데 정말 감정가가 많이 나왔다. 예,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이쪽 지역에 광명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해당 물건지는 광명 뉴타운 예, 지역 내에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자, 요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이 자, 광명 뉴타운에서는 해제가 된 지역이고요. 예, 그랬을 때 지금 얼마 전에도 전화가 한번 왔어요. 여기 몇 번. 근데 자, 어디 경매 학원을 다닌다고 하는데 초짜예요. 근데 지금 이 지역이 자 재개발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재개발 된다고 하던데요. 또는 지금 재개발 다시 하려고 움직임이 있다는데요. 자 그런 거를 믿고서 자 여기를 낙찰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예 지금 여기는 해제가 됐고요. 그리고 강명시에서는 자 도심재생으로 가겠다고 예 뭐 시장님께서도 발표를 하셨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국토부에서도 자 대규모 방식의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자 그 도시 활성화를 하기보다는 자 젠트리피케이션 아시죠? 예 지역 주민의 자 생활 안정을 위해서 뭔가 그런 그 재개발 사업을 좀 지향을 하고 예 그 도시민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뭔가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한다고 예, 발표를 했는데요. 과연 이 지역이 제가 봤을 땐 재개발 요건으로서 뭔가 갖춰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해제가 되고 나서요. 신축 빌라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건축물 노후도가 일단 예, 맞춰질 수가 없고요. 건축물 노후도 3분의 2를 맞춰야 되는데 맞춰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주민에 대한 동의율도 좀 어렵고 자 관공서에서도 또는 국토부라든가 이런 관공서의 진행 방향도 예, 도심 재생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자 누군가가 주택이 오래됐기 때문에 기다리면 재개발이 된다고 자 또는 예, 이런 물건들을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낙찰을 받아보는 게 어떻냐. 예, 그러니까 또 우리 경매학원 다니면 뭐예요? 예, 배웠으니까 예, 참여하고 싶잖아. 그쵸? 근데 이러한 거에 의해서 뭔가 잘못되고 뭔가 부동산을 바라보거나 뭔가 정보가 어두우신 분들은 이거 만약 낙찰 받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재개발을 목적으로 또는 소액 투자의 달성 예, 이런 거를 이제 내가 생각하고서 이 물건에 입찰을 했는데 뭔가 손실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자 물건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낙찰 받고 나서 후회하면 뭐예요? 그때부터 이제 거래가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 그 다세대 또는 빌라 연립주택의 그 반지하 지하를 자 따로 낙찰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랬을 때 소액 투자 2천만원 3천만원 금방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액 투자의 유혹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경매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자, 수액 투자, 소액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2천만 원, 자, 3천만 원, 예, 5천만 원이면 여러분들도 경매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재개발이 되면 여러분들이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고, 예, 여러분들이 부자도 될 수 있고, 자,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뭐 우리가 보험 약관 대출만 또는 마이너스 통장만 이용해도 이런 자금들 다 마련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배워서 투자를 한다는 건 좋은데 물건을 보는 안목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경매를 해본 선배로서 말씀드리면 반지하라든가 또는 지하 물건 같은 경우 건들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마라. 예.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주택들 매매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그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매매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예. 그리고 자, 오래된 주택이라 굉장히 물건의 하자가 있을 수 있고요. 분명히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어떤 하자가 있냐? 반지하다 보니까 곰팡이, 예? 또는 이렇게 벽면에 누수, 특히 장마철 또는 그 겨울철에 자, 결로 현상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그러한 비용들도 예, 많이 지출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 도배장판도 예, 자주 해주셔야 하는 그런 사항도 있을 거고, 겨울에는 또 보일러가 그렇게 잘 터져요. 보일러가. 제가 지금 재개발 지역에 있는데 보일러 터져가지고 세입자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막 고쳐주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요즘에 겨울이잖아요. 슬슬 예, 보일러 수리도 하고요. 또는 심지어는 예, 보일러 통으로 갈아야 돼요. 그러면 자, 내가 낙찰 받았는데 들어가야 되고 손을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 만만치가 않다. 비용 들어가는 게요. 그래서 이런 물건에 하자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개사무소, 자, 저렴하게, 자, 매입이 가능하다. 중개사무소에 가시면은요, 오히려 지금 물건 아까 1억 5천 정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 지금 반지하라든가 지하라든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뭐하러 힘들게, 예? 경매 임장 다니고, 조사하고, 밥 사 먹고, 예? 그 다음에 계속 가서 연락하고, 뭔가 이렇게 수고와 노력을 하는데, 뭐하러 비싸게 지금 살려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임차인, 뭔가 명도, 예? 또는 집주인이 사면 명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 여러분들이 좀 고민도 해야 되고, 예, 거기에 대한 또 비용도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대 비용들이 굉장히 증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세조사라는 걸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어떤 부동산 가면은요, 잘 몰라요. 이런 거. 예? 경매, 이런 거. 부동산 중개업자들도요, 경매 아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아는 척 하는 거지. 예? 아는 척 하는 거지. 경매를 주 업무로 하시는 분들이 경매는 더 많이 아세요. 경매를 정말로 이거를 내가 공부를 따로 하지 않는 이상 중개업소도 경매나 공매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시세에 대해서 또는 뭐 내가 경매를 받으러 왔는데 뭐 경매로 받으러 왔다 그러면 중개업소 사장님들 사실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 누가 이렇게 경매 취득하러 왔습니다. 또는 조사하러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친절하게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예전에도 중개업소에 저 경매 받으러 왔는데 사실은 시세조사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경매 얘기만 나오면 벌써 중개업소 사장님들 얼굴 색깔이 변해요. 예. 그런데 일단은 중개업소도 여러 군데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시면 분명히 반지하나 지하 같은 물건은 저렴하게, 경매보다 저렴하게 좀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근데 저는 반지하나 지하는요, 재개발이라는 게 되지 않는다면 예, 별로 취득할 의미는 없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물건은 좀 조심히 하세요. 자, 우리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 예, 중개든 경매든 공매든 도시형 생활주택은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자, 원룸 쳐다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쳐다보지 마세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것들이 꼭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예, 대체적으로 자, 이러한 물건들이 향후에 자, 소액으로 접근은 가능하지만 애물단지가 된다.
그리고 처분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생각보다 자, 임대 수익률이 잘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리고 일단은 매매가 잘 안 된다는 점. 특히 여기에서 제가 누누이 지금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기재는 안 했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반지하 또는 지하 물건은 건들지 말자. 예, 그래서 이런 물건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정말 정말 조심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애물단지 잘못 받으면 큰일 나고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애물단지를 받고 낙찰을 받고 좋아해요. 근데 이건 왜 좋아하냐면 경쟁이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거든요. 학원 수강생이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두 명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괜히 부러워. 괜히 부러워. 예. 그리고 자, 주변 사람들의 그런 부러움을 이제 시선을 받다 보면 예, 승리에 대한 자, 도파민이 상승을 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쟁이라는 게 또는 우리가 이제 수익,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로 취득하는 건 뭐예요? 예, 중개로 뭔가 취득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취득해서 자산상 자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도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랬을 때 승리에 대한 도파민이 굉장히 젖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애물단지 받고 나서 그렇게 좋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금일은 다세대 빌라 또는 우리 연립주택의 반지하라든가 또는 지하 물건 예, 취득을 해서 예, 뭐 좋아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점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매를 정말로 예,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냥 싼 게 비지떡이라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원룸 또는 예, 오피스텔 또 반지하 지하 이런 다세대 주택 빌라 예, 좀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금일에도 예, 오늘 일단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예, 좋은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